여러분들 자, 물납 인정되는 주에 뭐 있어요?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자, 목적세입니다.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목적세,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자, 세 번째. 독립세와 부가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되겠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에는 지방 교육세를,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양도소득세 납부세에게는 부가세액이 없다. 감면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면되는 세금에는 농어촌 특별세 20% 내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네 번째가 뭐였지? 부동산 관련 조세가 있었죠? 부동산 관련 조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내는 세금,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만 내는 세금, 처분할 때 내지 않아요. 지방 교육세. 부동산 취득할 때가 아니라 보유하고 처분할 때만 내는 세금, 지방 소득세. 취득, 처분에는 관련돼 있다고 보지만 보유할 때는 아닌 거, 인지세. 이렇게 있다죠. 이렇게. 다섯 번째,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죠. 다시 한번요.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는데, 지방세는 신고 불성실,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고, 가산금은 무슨 가산금과 일반 가산금과 중 가산금 몇 프로? 일반 가산금 3%, 중 가산금 0.75% 곱하기 월수하되, 월수는 60개를 초과할 수 없었고, 이때 중가상금 배제인데, 중가상금 배제는 얼마 미만? 30만원 미만시죠. 이게 국세 기준은 얼마예요? 국세는 100만원 기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쳐서 이게 뭘로 바뀌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게 되죠. 납부 지연 가산세는 두 가지죠. 우리가 우리끼리 뭐예요? 일별 가산세가 있고, 이 일별은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5년 초과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60개월 초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일별 가산세는 얼마 미만일 때는 100만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 프로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어요? 3% 가산세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 3% 가산세는 이제 뭐 나올 때? 고지서가 나올 때. 그 고지서상에 납부계는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3%를 내대. 다만 그 고지서 간의 기간은 일별 가산세에서 일별세에서 제외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단 말이에요. 아셨죠?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요 아직 읽지 마세요. 책은 아직 읽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읽어도 모른단 말이지. 아셨죠? 읽으면 더 헷갈리니까 제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굳이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그냥 수업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오늘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 프린트물 3페이지.
오늘 프린트물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 여러분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10%. 사기 등일 때는 40%인데 여러분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세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세요? 신고와 납부를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이제 이원화된 의무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센 거예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센 거예요? 예? 예?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겠지. 여러분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몇 프로 한도예요? 지방세는 75% 한도라고 했잖아요. 얘가 세요? 얘가 세요? 75%가 훨씬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부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일자와 관계가 없죠. 하지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세금의 크기가, 가산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뭐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 아셨죠? 신고도 안 한 건 좋은데 당연히 뭐도 안 했겠어요? 납부도 안 했어요. 그러면 신고기한 내 신고를 못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 고지서가 빨리 나오면 좋으련만 1년이 지나도 안 나와. 2년이 지나도 안 나와. 오매불망, 노심초사, 고지서만 나와야 돼요. 왜? 더 이상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고지서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상에 그런 말가 있잖아요.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뭐가 창대해져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창대해진단 말이지. 가면 갈수록. 맞죠? 그래서 처음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거나 잘못된 신고를 했어도 너가 다시 한번 신고를 해줘. 그러면 너가 다시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더 이상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당초 신고를 보완하는 신고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를 두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약해놨어요.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찾으셨죠? 예, 이렇게.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당초 신고를 보완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당초 신고를 안 했거나 당초 신고를 잘못된 신고를 했으면 뭐 해라? 보완해서 다시 해. 이렇게. 그죠? 그래야지만 뭘 더 안 낼 수 있어요?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더 안 내도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수정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뭐 한 자? 신고한 자가 하는 거고요.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하는 거래요. 오케이? 여러분들 과소신고하고 무신고의 차이는 뭐예요? 네? 아니 그래서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는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세법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거지? 가산세 크기가 있는 거죠.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일 때고 무신고 가산세는 20%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어찌됐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환자가 하는 거고 또는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환자가 하는 신고죠. 오케이?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수정신고는 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고 자,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내용을 고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뭐 국가 예산 뭐 추경하잖아요. 추경이란 말이 뭐예요? 추가 예산 경정이거든요. 추가 예산 경정. 경정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확정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처분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썩 중요한 얘기고 이것이 엄청나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하신고는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한다. OX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정이란 단어는 확정된 내용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기한 신고에는 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만 우리 시험에 나올 것은 4번이에요. 4번. 여러분들 수정신고나 기한 신고를 허하는 이유가, 허락하는 이유가 뭐를 줄여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가산세? 납부 지연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지 않게끔 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거기다가 보너스 한번 더 해줄게. 당신이 당초 신고에 추가해서 경정하는 또는 다른 업계 고치는 이런 신고를 해준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 안 내도 되는 건 당연하지만 더 나가서 이미 부과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감면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나온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일정 기간 동안 한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한다. OX? X.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가산세를 감면해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의 제목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아니라 감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가산세 감면이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 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아님에 주의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가산세를 감면을 엄청 해줍니다. 이게 많이 커졌어요. 1개월 내 할 때는 몇 프로? 90%. 1개월 3일 때는 75%. 3개월 6개월일 때는 50%. 6개월에서 1년일 때는 30%. 1년 6개월일 때는 20%. 2년 내일 때는 10%. 오케이? 입에서 기한 후 신고일 때는 1개월 낼 때는 몇 프로? 50%. 1개월에서 3개월 때는 20%. 3개월에서 6개월 낼 때는 10%. 아셨죠? 이렇게. 자, 수정신고나 기한신고 제도 이해하시겠죠? 예, 여러분들 이 프린트룸에서 100% 나옵니다. 100%. 진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50페이지까지 넘어가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넘어오세요. 50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타 용어정이 있죠? 찾으셨어요? 네, 거기다가 그냥 별표 하나만 표시해 두세요. 여기서 안 할 거고요. 나중에 3, 4월 강의에서 다시 한번 보면 될 거예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총론이다 보니까 각론에서 각 세목 공부할 때마다 이 내용들이 다 나올 거예요. 아셨죠? 네, 나올 거니까 굳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페이지. 우리 문제풀이는 개념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페이지 54페이지. 자, 오늘이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뭔 놈의 하이라이트가 많은지. 요거 하고요. 6번째. 납세 의무예요. 나온다면 얘입니다. 가산세 가산금의 규정보다도 포함해서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까 프린트물 3페이지 있죠? 그 3페이지에다가 페이지 표시 좀 해주실래요? 페이지 63페이지 서부터 65페이지. 페이지 63에서 6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63페이지, 65페이지 보니까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나와 있죠? 이렇게. 자, 볼게요. 페이지 55페이지 넘어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자,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자, 보시면 이래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이다. 여러분들,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제가 생물하고 무생물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응? 생물하고 무생물의 차이가 뭐라 그랬지? 기억 안 나죠? 공부 내용도 기억 안 나고, 그 공부 내용 기억 안 나고. 자, 생물하고 무생물의 차이는요, 이게 과학 용어인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 거를 생물, 그렇지 않은 것을 무생물이라고 해요. 그 라이프 사이클이 뭐냐면 생의 순환주기예요. 생의 순환주기를 갖는 걸 생물, 그렇지 않은 걸 무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라이프 사이클 그러는데 그게 과학 용어였어요. 과학 용어. 아셨죠? 그래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걸 생물, 그렇지 않은 것을 무생물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라이프 사이클, 즉 생의 순환주기 이론이요, 모든 학문의 정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론을 배우다 보면 제품의 생의 순환주기,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게 생물은 아니지만 이 납세 의무를 생의 순환주기 이론에 접목해서 하나를 이론화했는데,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아니지만 납세 의무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소멸하는 과정을 법으로서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 확정, 납세 의무 소멸이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과세 요건이 충족 시에 뭐가 되냐면 자동으로 성립이 된대요. 과세 요건이 뭐가 되면, 충족이 되면 뭐가 된다? 자동으로 성립이 된다.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성립된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과세 요건이라 하면 뭐냐면, 과세 요건이라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 하면, 이거 뭐라고 했지? 산출 세액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 뭐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과세 요건이 정해져 있어야 돼.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모든 공부는 이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셨죠? 선생님들, 세법을 뭐라고 부른다? 암기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어? 암기의 바다라고 해요. 왜? 과세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뭐 하면 돼요?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외우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지, 공부는 이해가 잘 되면 공부를 잘 하죠. 근데 시험 합격하는 거는 뭐다? 암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돼도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암기를, 우리 대부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암기를 터부시한다고, 암기를 무시하고 그냥 이해가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 공부는 무조건 암기. 아셨죠? 암기가 되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꼭 보세요.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와. 99.9% 안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습관처럼 하셔야지 외워지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암기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꼭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암기하면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학습적인 능력은요, 3일을 못 간대요. 물론 여러분은 저 뒷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죠. 그게 문제이긴 하죠. 빨리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도 3일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암기를 하면 어쨌든 잊어버려요. 그게 언제가 됐던. 아셨죠? 그런데 암기를 하면 잊어버리는데도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암기할 때는요. 처음에 암기할 때 하루가 걸려서 암기가 됐다면 두 번째 암기할 때 반나절이면 되고요. 똑같은 내용을 세 번째 암기할 때는요. 1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릴까? 그렇게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당연히 잊어버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외우시라고요.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려요. 아셨죠? 그러면 그 외우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힘든 게 왜 힘든 거냐면 새로운 걸 알아가는 공부는요. 되게 재밌어요. 아, 내가 몰랐던 그렇지 않은가? 아는 것 같은데 새로운 공부를 하면 재밌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눈을 뜨죠. 근데 공부가 힘든 이유는 알았던 내용을 잊어버리고 다시 반복하는 게 그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 공부는 무조건 반복이고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외우는 공부를 터부시하지 말고요. 반드시 언젠가는 외워야 돼요. 근데 그 외우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이게 많이 힘든단 말이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외우고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놓여지 말고 당연히 그러겠거니 하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찌됐건 과세 요건이라 하는 건 뭐가 있다고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 과세 요건만 먼저 순서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성립이 된대요. 여기서 그러면 자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직 민법을 잘 배우진 않았겠지만 민법을 배우다 보면 자,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계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채권과 채무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매개가 있어야 되고 그 매개를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는요. 채권과 채무의 성립 시기를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 하면 되니까? 계약하는 때 성립할 거니까. 아셨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자동으로 성립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계약이 불유효하다는 거예요. 계약이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세무공무원하고 납세자가 만나서 내가 깎아줄 테니까 돈 얼마 정도만 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깜빡한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일반 채권과 채무는 서로 계약이 필요하겠지만 조세채권과 조세채무의 경우에는 그런 계약이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아셨죠? 계약이 없어야 돼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인 성립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립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성립 시기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법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법정. 그러니까 여기 정자가 고정할 정자예요. 법에서 정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줬다는 것은 무슨 주의예요? 열거주의고요. 아셨죠? 그러면 이 열거주의는 뭐 하라는 거죠? 세법에서 법에서 열거주의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암기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말고 뭐 해라? 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때 성립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법에서 그러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뭐가 된다? 그러니까 열거주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55페이지 보실래요? 지방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인데 읽어보면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뭐 한다? 성립한다. 왜 말을 이렇게 썼는지 아시겠죠?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서 열거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열거주의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취득세는 언제입니까?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요? 등록하는 때. 큰 의미 없죠?
이렇게. 자, 재산세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이 언제예요? 6월 1일이죠. 근데 주민세도 뭐예요? 과세 기준일이죠. 근데 그 과세 기준이 주민세 과세는 언제예요? 7월 1일이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올게요. 7번에 넘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있죠. 지역 자원 시설세 언제예요? 6월 1일. 특정 부동산분 있죠?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고쳐주실래요? 특정 지역 특정 부동산분 돼 있는데 특정을 소방분이라고 해주세요. 이게 개정됐어요. 특정 부동산분을 소방분이라고, 특정 부동산분을 소방분이라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해볼까요? 여러분들 과세 기준일은 언제가 있어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일 수도 있고 7월 1일일 수도 있죠. 6월 1일 뭐 있어요? 재산세. 또 오케이.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죠.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세는 아니지만 국세 중에서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부세. 7월 1일이 과세 기준이 되는 거 뭐 있어요? 예? 주민세 있죠? 주민세는 균등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재산분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 6번에 볼게요, 여러분들. 6번에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는요, 개정 전과 개정 후인데요. 개정 전에는요, 여러분들 이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100만원 나오면 지방소득세가 10만원이 따라 나오는 세금이었어요. 10%. 근데 이 부가세였던 세금이 개정 후에는 독립세로 바뀌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양도세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다 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양도세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도세 100만원을 내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을 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없어진 건 아니야. 똑같이 내야 돼. 근데 그 위치가 옛날에는 부과되는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 독립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세무조사 그러면 어떤 세무조사 생각나세요? 우리가 세무조사 나왔어 그러면 어디 세무조사예요? 국세청,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무조사 권한이 국세청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는 그냥 세금 추징된 거에 10% 그냥 따라 부과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이런 지방소득세가 옛날에는 부가세였다가 뭘로 바뀌면서
독립세로 바뀌면서 효과는 그냥 그대로 10% 내면 되는데 지방 분권의 강화를 통해서 이제는 지자체도 독자적인 세무조사를 권한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소득세를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을 놔두면 안 되고 뭘로 올려야 돼요? 독립된 세금으로 올려야 되는 거겠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은 이제는 더 이상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독립세다. 오케이? 그래서 독자적인 지방 분권의 강화를 위해서 독자적인 세무조사 권한을 지자체에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랬는데 그러면 독립세라면 독자적인 성립 시기를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독자적인 성립 시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뭐만큼은 성립 시기는 어디에 따른다? 소득세 성립 시기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는 뭐가 된다? 이거는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뭐다? 독립세이죠. 독립세나 그 성립 시기는 언제 따른다? 소득세 성립 시기에 따른다. 오케이? 네. 자, 세 번째. 지방교육세인데요, 여러분들. 이 지방교육세는 독립세금이에요?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얘는 부가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부과되는 세금이었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지방교육세는 독자적인 성립 시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독자적 성립 시기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언제가 된다? 본세에 납세의무가 뭐 하는 때다?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죠. 취득세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6월 1일날 성립하는 세금 더 우겨놓자면 지방교육세로서 무슨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성립시기는 과세 기준일이어야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에 성립한다. OX? X겠지. 그러면 안 되죠. 지방교육세가 6월 1일에 성립하게 돼서는 본세가 뭐여야 돼요? 재산세여야 되겠지. 등록면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등록하는 때가 돼야 되겠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같은 의미인데 지방세의 가산세는 역시 본세의 납세의무 원때다 성립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자, 가산세라는 세목이 존재해요, 안 해요? 가산세라는 세목이 존재하지 않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취득세인 거고 등록면세에 대한 가산세는 등록면허세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독자적인 성립식을 가질 수는 없고, 따라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라면 취득세가 성립하는 때, 등록면세에 대한 가산세는 등록하는 때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기 그 11번에 보면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 있어요. 언제가 된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오케이?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수시부과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최근에 구속될 때 그
옛날 주택 앞에서 논현동 주택 앞에서 그 현장 중계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명박 안 보셨어요?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전 시절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주택이 이제 재산세를 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전에 냈던 재산세보다도 재산세가 1,000몇백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왜 줄어들었을까? 이게 감사에 걸렸는데 왜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 현장 중계를 보니까 다 주택이거든요. 근데 공부상의 일부가 주택이 아닌 부분으로 공부상에 적혀져 있었던 거야. 근데 세법은 재산세는 현황 부과의 원칙이어서 그게 실제로 주택이면 주택으로 부과하는 게 맞았고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 주택으로 부과해 왔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남구청에서 굳이 주택이 아닌 부분을 공부상이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예전에 비해서 내는 재산세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이 줄어든 거야. 그게 감사에 걸려가지고 언론에 나오게 됐죠. 그 욕 뒤지게 먹고 강남구청에서 말단 공무원의 뭐 실수다라고 해서 재산세를 수시로 부과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세금도 재산세마저도 재산세 성립 시기가 언제인데 원래는 과세 기준일인데 이렇게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수시 부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언제 그 수시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본다?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금도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그 어떤 세금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수시로 부과할 때만큼은 언제가 된다?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방세의 성립 시기, 그래서 지방세로서 과세 기준일 아셨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세 및 가산세, 수시 부과한 지방세 이거 성립 시기를 기억 좀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 나오면 납세분 성립 시기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국세의 성립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노트 필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노트 필기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데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기는 책에다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불가라고. 언젠간 책에다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지금 제가 적고 있는 내용을 책에다가 적는 거는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불가능해져. 아셨죠?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해가지고 그 책의 좁은 면에 필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력이 너무 미쳐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에다가 끄적거리는 건 낙서일 뿐이지 필기를 할 수가 없겠죠. 아셨죠? 그럼 노트를 사야 되느냐? 노트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노트에다가 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강의가 우선돼야 되는데 필기가 우선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방식은 연습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필기가 주가 되면 안 되고 필기는 객이어야 되죠. 그래서 깨끗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하면 돼요? 중요한 내용을 그냥 연습장에다 하고 연습장에다 하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뭐가 됐을 때 내 거가 됐을 때 책이나 노트에다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트를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노트는 연습장에다가 휘갈겨 쓰면서 하는 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내 거가 되었을 때 이제 함축적으로 노트에 적는 이런 방식을 좀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필기를 안 하면요 그냥 필기를 안 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게 한계가 있죠. 어떻게 수업만 듣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죠. 그렇게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집에 가서
오늘 뭐 배웠는지를 몰라. 집에 갖고 가는 게 없어. 이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도 필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됩니다. 자, 국세입니다. 국세. 자, 국세는요, 여러분들 기간세가 있어요. 기간세가 있는데 기간세가 뭐냐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우리 얘를 왜 기간세라고 하냐면 과세기간이 뭐 하는 때다? 종료하는 때라고 됩니다. 과세기간이 뭐 하는 때예요? 종료하는 때.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세는요 1월 1일서부터 언제까지가? 12월 31일까지를 뭐라고 한다? 과세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소득이 발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가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득세만큼은 언제가 된다고요? 소득세만큼은 과세기간이 먼 때다? 종료하는 때가 된다. 100%야. 3월달 모의고사 볼까요? 3월달 모의고사 보면 100% 모의고사 문제 그 문제 나옵니다. 소득을 받은 때, 소득을 얻은 때, 소득이 발생하는 때 아니고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99.9%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무조건 소득세 나올 거예요. 소득세는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된다. 이렇게 기간으로 과세하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으로 과세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 세금이 우리 기간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다음 회차에 할게요. 그 다음에 납세 사실이 있거나 과세 기준일에 발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 쓸게요. 상속세는 언제겠어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 받은 때. 여러분들 개시라는 표현은 법률의 규정에만 사용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증여는 법률의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는 증여 개시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상속은 상속을 받은 때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상속이 개시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인지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닌데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죠? 인지세는? 인지 주세요. 그래서 인지 사가지고 인지 붙이면 끝이에요. 다른 세금은 서류 작성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지세는 게 인지 주세하고 인지 붙이면 된다고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그 인지를 사서 붙이는 행위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처병하는 때라고 합니다. 인지를 처병한다라고 해요. 처병. 그래서 처병하는 때라고 말하는데 이 처병하는 때가 아니라 처병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문서를 뭐 하는 때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되겠다. 처병이라는 말 좀 흔한 말은 아닌데 좀 외워두세요. 처병하는 때가 아니라 먼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되겠다. 여러분들 농특세는 독립된 세금이에요? 부가세는 세금이에요? 부가세죠? 이런 부가세는 언제 성립할 수밖에 없다?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 언제입니까? 6월 1일. 뭐 관세 뭐 수입 신고를 하는 텐데 뭐 이번에 개정됐다고는 하는데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또 가산세예요. 가산세. 아까 내년에는 이거 100% 다시 통합이 될 텐데 가산세는 아까 지방세로서의 성립식이 언제였었죠?
본세의 납세무가 뭐 하는 때다?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였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왜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가산세는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고 당해 세목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가 맞아요. 논리적으로 얘가 맞는데 다만 국세에서는 가산세와 가산금의 규정이 모아지면서 합쳐지면서 가산세로서의 별도의 성립 시기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페이지 어디예요? 56페이지 찾으셨어요? 56페이지 찾으셨죠? 그 참고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좀 불친절하게 돼 있네. 뭐 제47조 2, 제47조의 4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페이지 프린트 페이지 2페이지 해놨어요. 여러분들 국세 가산세가 뭐가 있어요? 크게 신고 불정실 가산세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이런 납부 지연 가산세는 그냥 우리끼리 뭐라고 했어요? 일별 가산세와 3%의 가산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보니까 언제예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러니까 가산세가 언제 생겨요, 여러분들? 가산세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생기잖아요. 맞죠? 이해하기는 얘가 더 쉬워요. 이해하기는 얘가 쉬운데 논리적으로 그러면 가산세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문은 저만 갖는 걸로 아셨죠?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뭐할 때 경과할 때 논리적은 얘가 맞아요. 가산세는 독자로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세의 납세가 성립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셨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데 국세에서는 이해하기는 얘가 더 쉽지. 이게 가산세가 언제 생기느냐?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신고 기한이 경과한 데 성립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일별 납부지연 가산세로 돼 있죠? 예. 이건 언제가 된다? 법정 납부 기한인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뭐 하는 때? 경과하는 때. 법정 납부 경과 시 1일마다 경과하는 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납부지연 가산세, 일별 가산세는 매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지나면 그 가산세, 매일 지나면 가산세가 성립한다고 봐야 되겠지. 오케이? 근데 3% 가산세는 언제 생기겠어요? 3% 가산세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할 그때 생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은 경과하는 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외에 그 밖에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밖에 가산세, 그 외의 가산세. 자, 그 밖에 가산세에 대해서는 언제가 된다? 본세에 납세무가 뭐 하는 때다? 신고 납부 가산세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세금 계산서를 잘못 교부했어. 세금 계산서를 잘못 교부했어. 미제출하거나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서 미등록 가산세가 있거나 이런 신고나 납부 가산세 이외에 다른 가산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산세 성립시는 언제가 된다?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로 하겠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산세는 원래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성립해야 되나 국세의 경우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만큼은 별개의 가산세로서
성립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올해는 가산세 규정이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가산세 규정은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납세 의무의 성립이에요. 그래서 예제 한번 볼까요? 페이지 87페이지, 57페이지 예제. 예제 보면 언제가 된다? 각 세목별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0%야. 이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5번도 예제 5번도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5번도 가산세인데 신고, 납부에 관련된 가산세를 제외함 이렇게 써야 되겠지. 오케이? 그런 뜻. 그래서 뭐 오류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가 나온다면 100% 이의제기지 이거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5분만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만 좀 더 할게요. 그냥 쭉 나가는 거 5분 정도 쉬는 게 낫죠? 네, 5분 정도만 쉬었다가 30분 정도 더 할게요.